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의 사나이 남원호 멘토입니다. 자, 2014년 첫 거래일을 오늘 보냈는데요. 어떠십니까? 작년 연말 그래봐야 3일 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웬걸 바로 이렇게 눈에 멍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두드려 편한 외국인과 기관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요, 항상 시장은요,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지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이런 하루하루의 충격에 대해서 절대 속임수에 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박 플러스 그리고 남원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계속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꼭 잘 챙기신다면 2014년 말띠해는요, 바로 여러분의 해가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번 말띠에는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분명히 수익 나기가 좋다. 그런데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 달렸잖아요. 달렸는데 딱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속임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1번입니다. 무료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013-3366-0110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기법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44.15포인트 하락하면서 196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퍼센트로는 2.2%대네요. 코스닥 또한요, 3.71포인트 하락하면서 49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 5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거래소가 급격히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고요. 그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별히 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죠?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선물에서요, 무려 만계약을 매도했네요. 선물에서 만계약을 매도하고요. 현물에서 주식에서도 3,136계약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면서 2,009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었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어떤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끌어당기는 걸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가 끝났네요. 그럼 의도적으로 끌어당긴 거는 해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 이루어진 해 그 다음에는요, 분명히 주 초반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철저히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난 12월 20일 이후에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죠. 4,000계약, 5,000계약, 5,000계약, 4,000계약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결국 마지막 거래일 이틀째 보면은 풋옵션을요, 13,000계약과 6,900 정도를 매수를 딱 해놨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조만간 내가 한번 빵 때리겠다 소리예요. 이 조만간 빵 때리겠다는 게 언제 나왔느냐? 오늘 터져 나온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관은 오늘 살 수가 없는 날. 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더 팔아야 되거든요. 팔 수밖에 없는 날에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도를 쳐버리니까 심리가 완전 떨어지고요. 얘들은 또다시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늘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면 기관들을 매수를 하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의 흐름은 어떻냐면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에 보세요. 이 전기전자 업종을요, 완전히 마구마구 팔아버렸다. 뿐만 아니라 운송장비, 자동차죠. 자동차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관이 팔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캐치를 했고 그 두 종목만 완전히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을 시키면서 옵션 쪽에서는 또 수익 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이 떨어졌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환율 충격이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뻥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심리라는 건 어때요? 어느 타이밍에 과하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작게 적용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또다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왔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충격이 너무 큰데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잠시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요 이 화요일날 발표된 한국 경기 산업 동향에서요 경기 선행지수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요 올해 그냥 고고입니다. 상고하고 고고예요. 계속 달리는 장입니다. 이런 순간적인 속임수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밸류 밴드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밸류 밴드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자, 140만 원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이제 평균가 부분이었는데 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니까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지점은요, 저의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밴드는요, 124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매매는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종합주가지수 측면으로는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201선이죠. 201선, 기술적 201선을 쉽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제가 늘 말씀해드렸던 1950포인트 하회할 가능성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마시고 1950포인트 강력한 매수.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아무래도 1월 효과죠. 1월 효과, 제뉴얼리 이펙트, 소형주가 대형주는 배당이 끝나버리고 나면 순간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소형주군들 배당 거의 없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다. 물론요. 1월 초까지는요. 아무래도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1월 중순 이후에 다시 대형주가 살아나면 코스닥도 거래소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시장이 들락날락 하더라도요. 이럴 때 심적으로 너무 위축되면은요. 제대로 된 투자가 안 되니까요. 마음을 좀 잘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좀 AS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보면은요, 한섬이 8.9%에서 지난주 이제 매도 처리 제가 권유해드렸었는데요. 한섬, 이마트 둘 다 8.9%, 7.5% 선에서 이익 실현했고요. 기타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인터내셔널이 6.9%, 5.1%의 아주 좋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주 매도 처리했던 또 포스코 ICT와 대림산업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에서 손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KTNG, 동국제강은 마이너스 한 2, 3%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 좀 짚어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지금 대림산업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하다가 살짝 미끄러지긴 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호재를 입는 부분이 어디냐?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소비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대출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금융주가 좋고요. 금융주가 다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건설주에 묶여 있었거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으로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종목은요. 제가 매도 의견을 냈지만 신규 포트 진입을 위해서 매도한 부분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 DGB 금융지주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런 올해는요. 올해 상반기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금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예금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다 예금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금통에 예금하시면 돼요. 저금통. 저금통이 아니고 저금통. 저금통이 뭐죠? 조선, 금융, 통신입니다. 저금통에 예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자, 좋은 수익 분명히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흐름 좋고요. 그리고 DGB금융지주도 굉장히 좋아진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금융 매각이라든지 이 금융지주 회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충분히 내년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평가해서 내년에도 기대감을 굉장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 내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종목군들 뭐 KTNG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타 이마트 같은 종목들은 순항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장보다는 더 강한 흐름들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원의 워렌 버핏 2.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왔느냐. 자,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해서 ETF에 대한 내용들 가져왔습니다. ETF 우리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ETF를 좀 다루고 있는 분이 없고요. 또 일반인들이 또 전혀 접근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ETF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물을 짚어드렸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역시 ETF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활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를 잘 활용해서 직접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직접 투자가 뭐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는 안전하게, 그리고 간접 투자는 뭐죠?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ETF가 도대체 뭐냐? 이거 뭐냐? ETF는요, 글 속에 이미 다 답이 들어가 있어요. ETF 하면요. 한국 거래소로 우리 익스체인지, 거래소로 익스체인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에 E를 땄고요. 그리고 T가 있고요. 이 뒤에 보면 인덱스 펀드에서 F,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ETF예요. 자,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요. 상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장되었다는 것은 주식처럼 상장돼서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거래되는 트레이디드, 그죠?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다. 자, 인덱스란 말이 뭘까요? 인덱스란 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뭐지? 먹는 건가? 인덱스라는 거는요, 이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다. 그죠? 그리고 LG전자다. 그리고 삼성, SDI다. 이런 종목들을 통칭해가지고 IT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LG전자가 떨어지고 등등의 흐름이 나올 때 이걸 통째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IT가 올라갔느냐 오늘 IT군이 떨어졌느냐 오늘 어때요? IT군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T 전기전자업종 굉장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무슨 의미이죠? IT 중에서 오늘 다 떨어졌을까요? 오른 종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통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IT군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 IT를 이야기할 때 이런 거를 인덱스라 그래요. 인덱스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의 뭉텅구리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어디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큰 뭉뚱이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께서 아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해서 한 종목을 샀는데 난데없이 충격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만 나는 소위 100% 들고 있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4.몇% 떨어져 버리면 내 계좌가 오늘 엄청난 손실이 나오잖아요. 종목을 여러 종목을 쭉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락을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도 폭락 안 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2%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즉 뭐냐면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분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험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의 특징입니다. 자, 인덱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지수. 이 지수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중에 어떤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ETF의 정의였고요.
자, 주식의 성격을 갖춘, 주식처럼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의 성격을 갖추게 된 ETF는 개별 주식의 장점인 매매 편의성.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가입할 때마다, 아이고, 그 사인하고 적다가 그냥 볼일 다 봅니다. 그거 싫어가지고 펀드 가입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주식은요, 사고 팔면 되잖아. 또 더군다나, 그 펀드에 가입하고 나면은요, 만약에 나 돈이 풀려요. 환매하러 가려면 또 가가지고 또 서류 작성하기 바빠요. 그러고 나서 돈 바로 줍니까? 돈도 바로 안 줘. 한 3일 뒤에 주고, 뭐, 채권하고 10개 있으면 한 4일 뒤에 주고 이러거든요. 아, 복잡다. 그런데, 이거는 주식의 성격이니까, 오늘 탁 내가 주식 팔듯이 팔아버리면 이틀 뒤에 돈이 딱 들어와요. 내가 판 가격에 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편하죠. 우리는 펀드에 환매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지 잘 몰라요. 왜? 그 다음날, 이길 기준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돈은 모르지만 요거는 내가 판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그 다음 매매의 편의성과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 그러면 펀드도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뭐예요? 분산 투자 효과. 여러 종목을 삼으로써 좀 안전해지는 거. 그리고 거래 비용이 굉장히 좀 작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 투명성 또한 굉장히 높다. 하나의 기업이 만약에 사고 쳤을 때 내가 당하는 쇼크는 엄청나게 크겠지만 종목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쪽에서 뭐 문제가 터져도 전체적인 안정감들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펀드보다 훨씬 더 좋네요. 또 이거는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이요. 이 거래세,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저렴한 낮은 거래 비용을 우리를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 효과를 보면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특정 기업의 개별 기업 리스크,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 전체 움직임을 추종함으로 시장 위험에만 노출된다. 즉, 뭐예요? 어떤 기업이냐, 이 기업이냐, 저 기업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난 충격을 좀 덜 받고, 만약에 내가 그 투자한 지수, 인덱스가 어디 인덱스에 속해 있나, 그 인덱스 전체가 충격을 받을 때만 내가 손실이 좀 커진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동차 인덱스라든지 IT 인덱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충격이 좀 클 수밖에 없겠지만은, 만약 우리나라 지수 전체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충격이 좀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종목 한 종목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통째로 내려앉고 오늘처럼군요. 또 시장 전체가 통째로 올라갔을 때의 위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TF의 매수는요. ETF를 갖다가 우리가 주식처럼 또 주식하고 똑같은데 이걸 산다는 실질적인 법적 의미는요.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펀드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펀드를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펀드를 사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자, ETF의 경제적 효과까지 이제 봤고요. 자, 다른 금융상품과의 비교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ETF와 주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기타,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 지수 선물과의 차이점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 나갈게요. ETF는 주식하고요. 주식하고, 펀드보다 ETF를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자유롭다.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 비용. 우리 펀드 가입하면은요. 판매 보수다, 운용 보수다 이런 것들 많이 붙어가지고 한 1, 2% 떼먹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보통 0.3% 요즘에 처음에는 한 0.5%에서 지금 0.3%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고요. 또 주식 투자했을 때 단점은 요거 뭐예요? 증권 거래세 내는데 요거는 증권 거래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작다. 이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꾸준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무엇보다도요. 위험이 작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한테는요. 주식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ETF라는 상품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ETF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으로 진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아직도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ETF 적어도 ETF는 투자도 하셔야 되고 투자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ETF라, 이제 대충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알겠는데, ETF 종목이 또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 나갈게요. 우리 이제 TV에서 선전 나오잖아요. TV에 선전 나오면 코덱스 어쩌고저쩌고 선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코덱스란 말이 붙으면 별게 아니고요. 발행사가 누구냐, 즉, 이 펀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 나갔던 건데요. 바로 코덱스라고 한다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는 코덱스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럼 코덱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에 삼성자산운용이 200을 더 붙여가지고 200 지수에 넣어서 한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예를 들어서 인버스다. 인버스 하면 인버스에 대해서 나오고, 여 뒤에 이름이 붙는 거거든요. 여튼 앞에서 코덱스라는 말이 붙으면, 삼성자산운용이구나. 그러면 나 요거 살려면,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거 살려면, 삼성자산운용 회사에 가가지고 계좌 터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었을 뿐이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만들었다는 의미지.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로 주식 사고 파는 걸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있잖아요. 사보려고 사보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ETF를 매매할 수 있는 또 고지가 있어요. 위험 고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또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내일 다시 해당 증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동의를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고요. 코셉은 우리자산운용, 그리고 타이거,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킨덱스라고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리고 아리랑도 있고요. K스타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ETF 시장은 누가 선점을 했냐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ETF를 내놓으면서 코덱스로 붙는 시장이 다 삼성자산운용에서 거의 장악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뒤에 이제 쫓아서 이제 코셉이라든지 타이거들도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자, 이 명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누가 이제 만들었느냐의 개념이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인덱스 레버리지가 있는데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요거는 뭐냐면 지렛대죠, 지렛대. 지난번에 선물 말씀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해드렸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1% 올라간다. 그러면 선물은 한 5% 이렇게, 또는 7% 이렇게, 1%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 역시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훨씬 몇 배수를 적용을 시킨다. 이 말이 바로 레버리지라는 말입니다. 지렛대 효과,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레버리지. 즉, 뭐예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200이 만약에 5% 올라가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10%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5% 떨어지면 10% 떨어지겠네요. 2배로 움직인다. 이거 어떻게 2배로 만들었느냐면, 이 상품 자체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주식으로 코스피, 주식으로 코스피 200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무엇을 결합을 시켜야 된다? 선물이라는 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 만듦으로 인해서 2배수의 변동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종목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분명히 잘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지수에 예를 들어서 지금 1970이다. 앞으로 2050포인트는 가겠지. 그때까지는 갈 거야. 그러면 1970에 투자해가지고 2050에 하면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에 투자하게 되면 2배의 효과는 있다. 대신 어때요? 틀리면 손실이 2배 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여튼요, 지수보다는 좀 2배의 변동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 ETF 시장에서는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자, 이거는요, 올라가는 데만 배팅이 2배가 가능하다. 물론 이 말은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방향성이 위로 간다는 개념이에요. 즉,
위로 간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 요거는 2배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지수가 많이 떨어질 거야 했을 때는요. 바로 인버스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아쉽게도 인버스는요. 2배짜리가 없어요. 레버리지는 오르고 떨어지는 게 2배로 움직이지만 인버스는요. 코스피 200을 거꾸로 가는 데다가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코스피가 1% 떨어지면 인버스는요, 1% 올라가는, 거꾸로 가는 거죠. 위에 거, 자, 코덱스 200이라는 것은, 요거는요, 1%가 떨어지면, 요거는 1% 떨어지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이 인버스는 거꾸로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가 떨어지면, 1% 수익이 발생하고, 1%가 올라가면, 1% 손해보는 거네. 아, 그러면, 이거 하나 알 수 있겠네요. 난 앞으로 장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럴 경우에 투자를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올라간 때 배팅한 거 나는 그냥 여기에 배팅을 하겠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좀 더 나는 많이 먹어야 되겠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어. 올라갈 때 나는 많이 먹어야 생각 2배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면 될 것이고요. 나는 아무래도 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 ETF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장이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우리는 끽해봐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본전이야. 그쵸? 이 본전일 수밖에 없는데 떨어질 때 돈을 벌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다 그랬어요? 선물, 그죠? 선물이나 옵션. 나중에 또 제가 옵션도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2개는 뭐였어요? 파생상품이란 거였거든. 파생상품이 가진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다고. 아, 이게 무서워요. 이 방법 말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ETF를 통해서 떨어지는 데 배팅하는 거, 인버스, 이런 거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의 변동 굉장히 크다. 나도 좋다. 그럼 달러 이런 거 좀 투자해보고 싶은데. 근데 막상 우리가 가가지고 달러 선물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코셉 달러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요 그냥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달러 선물이라는 이런 종목도 있네. 그럼 내가 이거 사고 팔고 앞으로 떨어진다 올라간다에 배팅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또 어떤 거에 할 수 있다? 업종에 대해 투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조선업종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코덱스 조선업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은 잘 가고 뭐 대우조선해양은 못 간다. 만약 여러분들 조선주가 좋다고 그랬는데 나무의 멘토가 조선주 좋다 그래가지고 난 조선주 사야지 해가지고 딱 샀는데 만약에 뭐 STX 조선해양을 샀다. 근데 그것만 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화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선업종 전체를 인덱스로 한 걸 사놓으면 조선업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요. 굉장히 군침이 땡기는 거네. 그러니까요. 코덱스는 이렇게 업종도 가능하고요. 그룹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넓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기초자산, 여기 뭐냐면, 어디에 투자하냐? 업종이냐? 또는 뭐 인덱스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NAV라고 있습니다. 이게, Net Asset Value인데, 이게 순자산 가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가격이 지금 1,500원에 거래가 되는데, 여기 보면, NAV 해가지고 1,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요거는 지금 정상 가격이, 이론 가격이 얼마인데, 이론 가격이 1,600원인데, 지금 거래 얼마 된다?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구나. 싸네? 이 정도까지는 조금 내가 싸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하고의 차이들이 있어요. 실제 지수하고 이 펀드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차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크게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추적 오차율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까 말씀해드렸던 시장 가격과 NAV 차이를 우리는 괴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본 용어로 이제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드렸던 걸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가 지지 흐름이다. 즉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면 레버리지나 인덱스를 사시면 되고요. 지수가 저항이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를 매수하게 되면 됩니다. 조선업종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조선업종 매수를 하면 조선업종의 코덱스를 사시면 되고,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달러 선물 매수하고. 그리고 소비 회복세는 보이나? 소비가 회복이 된대. 그런데 어느 소비재를 사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땐 통째로 그냥 소비재 통째로 사보자.
소비 살아나면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중국 우리가 직접 차이나에 들어가지 않고도요.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이런 것을 매수하게 되면 중국 지수도 편하게 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 ETF는요. 엄청나게 좋은 상품입니다. 너무나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꼭 한 번씩 사고 파는 거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끝번호 1500번 분께서 주셨네요. 오성 LST입니다. 오성 LST. 지금 오성 LST 매수가 1580원 적혀 있고요. 1580원. 그리고 비중은 15%인데요. 1580원이면 1580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우선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성 LST 하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 태양광 산업이요. 된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요. 확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그레디 페리티까지 가기에는 지금 충분히 유럽 같은 데는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어느 쪽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폴리실리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듈과 설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모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라면 폴리실리콘 쪽에는 지금 이익이 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오성 LST 최근에 그래도 실적이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거는요, 일단은요, 저는요, 이런 종목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 감자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놀랍습니다. 5대2 감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채권단에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부채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야, 5000% 가까이 돼요, 5000%. 부채 비율이 5000%까지 올라가고, 지금 유동 비율이 거의 지금 한 20% 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에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종목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요, 이익을,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실 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다면 모르겠지만은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종목 아니라도 올해는요, 수익 낼 종목 널려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우량주로 그리고 대형주로 가십시오. 올해는 분명히 이 지금 문자 주신 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주와 안전한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포메탈요. 포메탈. 예. 포메탈요. 아, 얼마에 사셨죠? 4,750원요. 4,750원. 예. 언제 사신 거예요? 사신 지 좀 되셨겠네요. 예, 그런데요. 네. 이게 그 공장을 이전을 해가지고. 네, 예. 좀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샀는데요. 네네네. 자꾸 4,500원 선까지 왔다 갔다 일이 막 그냥 그래버리고 안 올라가요. 예.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고요? 예. 비중.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40%요. 40%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학에 내려놓으시고요. 예. 네, 포메탈에 대해서 좀 제가 상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수화기 내려놓고요, 전화기. 예, TV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포메탈입니다. 포메탈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래 풍력 발전 쪽에 단조 쪽 하면 이 포메탈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1년에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났어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약화가 되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단조 쪽이요. 지금 일반 단조 쪽은 굉장히 좀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이 풍력 단조 쪽은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좀 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다 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실적이 좀 살아나야 되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또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작죠. 예, 4,080원인데 거래량이 3만 1,000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요. 만약에 이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투자 금액이요, 한 2천만 원만 넘으셔도요, 이 종목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죠. 충분하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펀더멘탈과 그다음 유동성이에요. 주식은 사고 팔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은요, 일단은 한 4,500원 선까지 올라오면 4,500원 선에서 매도를 일단은 하시고요. 좀 큰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가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요, 예, 자, 포메탈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매수 영역 가격이 4,238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적정 평가 가격은 5,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다시 한번 차트로 돌려보면 지금 4,080원이니까 분명히 매수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파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지금 적정 가격이 5,300원 정도 나오니까 지금 가격과,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가격과 5,300원에 가운데 가격이 한 4,6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이 정도 가격이라면 1차적으로 한 번쯤 끊어주자. 예, 한 번쯤 끊어주고 다시 되잡는 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내드리면은요, 4,700원대는 일단 매도하자. 4,700원대 일단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좀 분산하세요. 40% 비중도 너무 많고요.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풀브레인. 예, 솔브레인. 네. 예. 5만 500원에 20%요. 5만 500원에 20%요. 20%요. 네. 어이, 5만 500원이면 잘 사셨는데요. 그죠? 근데 예. 장기로 보고 예. 주려고 하긴 해서 높은 가격인지 알면서도 했는데 예, 너무 예. 떨어져서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앞으로 장기로 생각했는데 그랬어요. 예, 뭐 일반적으로 좀 장기로 생각하려면 주가의 흐름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네. 예, 이럴 때일수록요, 차트보다는요, 펀더멘탈에 입각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제가 좀 가격하고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수화기 내려놓으시고, 제가 설정한 가격대로 잘 따라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대박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솔브레인입니다. 이 종목은요,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 어떤 종목입니까? 반도체나 LCD 관련 시가격 만드는 회사인데, 워낙에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가격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 충격을 받으면은 이 삼성전자 관련된 납품업체들 주가 충격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5만 500원에 사셔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손절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존재는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이 4만 5천원대 이 부분에서는요, 한 번쯤 던져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한 번 놓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의 이 적정한 자산 가치와 이익 가치를 봤을 때는요, 매수 영역 가격이 47,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지금 가격이 뭐 42,000원대라면 지금 가격은요, 굉장히 매수 영역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거든요. 이 무슨 의미예요?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평가로 제가 뽑아보니까 63,000원까지도 나와요. 그렇지만 어때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떨어진다면 이것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47,000원과 63,000원 사이에 적정한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차트로 간다면 충분히 이 매수가까지는요, 매수가까지 근처까지는 충분히 왔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제가 가장 말씀해 드리면은요, 일단 저항을 받는 구간은 역시 47,000원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7,000원대 한번 잘랐다가 재매수해서 51,000원에 다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먼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 번쯤 잘라주고 또는 되잡는 전략.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7,000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다른 주가가 회복되는 걸 타가지고 51,000원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전화 상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현대상선. 현대상선. 예. 야, 이거 머리 아프시죠?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요. 샀습니까? 예. 몇 퍼센트나 사셨어요? 한 50번 샀어요. 50%요.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네. 언제 돼도 금강산 개발은 언제 돼도 되면, 안 되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될 거 아닙니까? 금강산 개발요. 예. 안 되면 뭐 누가 해도 되긴 돼야 될 건데, 딱 주가가 이제 그때까지 가기 전에, 그럼 아예 장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 여기 주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예. 그 정도 같으면 많이 내렸지 뭐. 네, 맞습니다. 앞에 가기에 비해서는 많이 내린 거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수학이 내려놓으시고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대상선을 오늘 과감하게 50% 시원하게 들어갔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타이밍이 좀 안 좋았네. 지수가 좀, 그쵸, 장 초반에서 미끌리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요,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대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요, 첫 번째,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불확실할 때는요, 안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대상선은 앞으로도 나올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대증권도 매각을 하고요. 이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좀 기분 좋은 뉴스는 하나 있어요. BDI 지수가,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는요, 현대상선의 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분명히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은 꽤 밝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금 가격에 매수했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0%를 실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50%를 실으실 때는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오늘 하루 가격이 봐서 한 번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한 번만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생각했지만은요, 오늘 한 번에 50% 사셨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절대 성격이 느긋한 성격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급하신 성격이거든요. 이럴 때 집어 샀는데 한 3, 4% 이상 빠져버리면 위축된다고. 그래서 나는 장기로 가야 되는지 했는데 나의 손은 단타를 기억해 이러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조금 이제 산 거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요, 펀더멘탈로 체크를 해봤을 때의 현대상선은요, 적정평가 가격이 아직도 10,000원 정도밖에, 11,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에 좀 더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개선되고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일단 50% 샀는데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이시는 타이밍이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튼요,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요. 13,500원 정도 넘어가면은요. 13,500원 정도 넘어가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다시 한번 삽시다. 그때까지는 13,500원요. 순간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4분기 BDI 믿고 한번 달려간다면 그때 한번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은 했고요. 이제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이제 내일장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 지수도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 살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요? SK이노베이션 가져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어떤 종목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요. 석유 개발, 우리 뭐 일반 SK정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주회사고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윤활유 수요 회복에 따른 수익 개선이 전망된다. 그리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자재료 등의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게 나왔네요. 자, 이 파란색이 뭐냐면 주당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이 종목을 쭉 보니까 2008년 이후에 주당 순자산을 주가가 하회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주당 순자산보다 주가가 더 낮은 자리에 있네. 이런 거를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땡큐 이럽니다. 맞나? 자, 바로 어떤 의미다? 주당 순자산보다 더 아래 지점에 없었는데 지금 더 낮은 자리라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주당 순자산보다 낮다는 의미는 앞으로 향후 이익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자, 지금 보세요.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지금 소재 산업재군들이 움직이잖아요. IT 전차 군단들이 내려앉고요. 소재 산업들이 움직이거든요. 즉 뭐예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요거 이익에 대한 우려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매수 영역 가격이 145,900원 해가지고 14만 한 6천원 정도가 매수 영역이네. 요거 밑으로 들어가면 사도 부도나도 상관없네요. 부도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손실제로가 12만원대 나오고요. 적정평가 가격이 16만원이니까 지금 같은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16만원 요거 못 가겠어요? 바로 가겠네. 그래서요, 사보자 이거예요. 얼마에 사보자? 14만원에 사서 16만원까지 약간 1차 목표치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요거는 뭐 어렵지가 않겠네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SK이노베이션. 지금 이제 하반경지수 완전히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요, 요 정도 전고점 라인까지는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 다음 분기 안에 16만원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14만원에 매수했다가 16만원에 편안하게. 이런 주식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그죠? 시장이 막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아. 왜? 2 이상 바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주식을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 추천 종목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요,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대박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